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정말 회계망치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죠. 국방부가 2022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주적을 북한군으로 그리고 북한 정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적을 뺐는데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칭을 그냥 김정은으로 했습니다. 국무위원장 빼버리고 김정은, 이거 정말 잘한 일입니다. 김일성주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정은의 부하 노릇했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그 영혼을 바꿔치기 했던 것을 이제 제대로 돌려놓은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요?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란단체로 인정을 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하수인인 북한군은 헌법에 의해서 주적으로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 문재인 때 주적을 빼버렸습니다. 주적 없는 군대는 총을 들고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군의 정훈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적과 동지를 분명히 하고 적에 대해서는 분노로서 그리고 정의감으로서 대하고 동맹국가는 친해야 된다. 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혈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군이 주적이 아니면은 우리 60만 대군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정훈교육을 하는 데 따라서 주적 없는 군대는 총뿌리를 돌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질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기대해가지고, 그걸 노려가지고 주적 개념을 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주적 개념을 빼도록 한 자들이 김일성주의자로 의심을 받고 계급투쟁론자라는 사실은 뭐 분명하니까 이 자들은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돌려놓은 겁니다.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는 호칭을 우리 군이 김정은으로 딱 단순화함으로써 비로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실체를 우리 군인이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통성 있는 국가만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건국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1948년 5월 총선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거, 헌법, 정부 수립,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건국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1948년 5월 총선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왕조가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국민국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1948년 5월 총선이고 이때 투표율이 90%를 넘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몇 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4.3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남로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 폭동을 누가 일으켰느냐? 아니, 남로당이 일으킨 것 아닙니까? 남로당이 일으켰으면 남로당 수뇌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뇌부는 박헌영인데, 박헌영은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가 있었는데 이미 김일성의 부하 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위에는 스탈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의 지휘계통은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제주, 남로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고관을 지냈고 외교관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국힘당 최고위원으로 좀 출마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참배를 하고 4.3 사건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나도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나도 김일성 정권에 몸을 담았는데 이 김일성이가 일으킨 4.3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세력이 들고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어제 국힘당 지도부가 태영호 의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민감한 사안이니까 앞으로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뭐냐? 김일성이가 지령했다는 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아니, 김일성이가 지령 안 하면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럼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 도당이 일으켰어요? 저건 멋대로 일으킵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가담한 자는 숙청됐겠죠. 그런데 그 가담한 자는 북한으로 올라가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자기들이 말하는 열선응에 묻히고 했다는 게 태영호 의원의 주장이고 너무나 일목요연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지령설이 아니죠. 이게 정설인데 김일성 지령을 이야기했다고 일부 좌익들 그리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 부하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뭐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이따위 이야기가 나오니까 겁을 집어먹은 국힘당 지도부가 태영호 의원에게 그건 민감한 사안이니까 앞으로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입을 막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으로부터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떼내버리고 그냥 김정은 부르기로 했는데 국힘당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불법하면 나중에 제명하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태영호 의원 제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한쪽은 김일성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쪽은 김일성에게 누가 되는 발언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주의를 하고 이거 정신분열 아닙니까? 이 정권의 정신분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신분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일성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그러고 국힘당은 김일성에게 그것도 살아있는 김일성도 아닙니다. 죽은 김일성에게 굴복한다? 이런 국힘당 가지고는 종북 좌익 세력을 쓸어버리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진로에 저런 조직은 걸림돌입니다. 저런 국힘당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피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김일성과 관련된 문제,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뒤엎기 위해서 무장 반란 일으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은
이런 정당은 사실은 이런 정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이런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도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남북한 대결은 이게 여러 설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념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는 우리 한국이 이겨가지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전쟁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 정치를 흔들고 있고, 문재인 또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문재인의 역사관도 김일성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자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생일인 건국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그런데 국힘당이 김일성을 고발한 태영호를 겁박함으로써 어제는 국힘당이 김일성, 그것도 죽은 김일성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힘당 전화하십시오. 국힘당 사무실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십시오. 태영호를 만약 더 이상 겁박하면은 국힘당 거부한다고 하시고, 이거는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관의 전쟁은 이게 영혼과 영혼의 대결입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 국가와 민족의 영혼입니다. 영혼과 영혼의 대결인데 핵심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세력과 김일성을 미워해야 할 세력이 대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악마와 천사로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김일성은 분류를 하면은 스탈린, 히틀러 요 그룹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럼 유대인 가운데 죽은 히틀러를 겁낸다든지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힘당은 그 꼴 아닙니까? 죽은 김일성을 겁내는 자가, 죽은 김일성을 비판하는 태영호를 미워하는 자들이 국힘당 지도부에 있다고 하면은 이 국힘당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김일성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 힘은 죽은 김일성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오늘 대한민국 지도부의 자화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도 국가 지도부의 정신 상태가 이러면은 핵무기 가진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협공할 때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비겁합니다. 이런 걱정이 국민의힘, 이걸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도부를 비판하고 하면은 저는 그 윤핵관에게 박수를 보낼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